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오늘은 점토의 면모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점토의 면모 구조 같은 경우는 단답형으로 69회 때 그리고 84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면모 구조 같은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나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첫 번째는 점성토의 입자 구조이고요. 그 두 번째는 다짐 곡선에서 그 최적 함수비의 좌측인 건조측 함수비로 다졌을 때의 흙의 구조가 면모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탈현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면모 구조는 점성토의 입자 구조이지만 다짐 곡선과 용탈현상에서도 언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사질토의 상대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살짝 복습을 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사질토는 단립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어떠한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봉소 구조가 되는데요. 제가 사질토의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단립 구조이고요. 어떤 외력을 받게 되어 이런 벌집 모양으로 생긴 것이 봉소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질토의 대표적인 강도 특성은 상대 밀도와 전단 저항각이고요. 여기서 상대 밀도는 간극비와 건조 밀도의 함수로서 복습 겸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밀도의 공식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극비와 건조 밀도의 위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 밀도는 E max 빼기 E 미니멈 분의 E max 빼기 E 백분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D 분의 감마 D max 곱하기 감마 D max 빼기 감마 D 미니멈 분의 감마 D 빼기 감마 D 미니멈입니다. 이때에 간극비는 처음에 분자에서 출발을 해서 건조 밀도인 감마 D는 분모로 다시 분자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성토인데요. 점성토는 입자 구조와 강도 특성 그리고 교란 특성까지 모두 중요한데요. 이 점성토의 전체적인 교란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면과 모서리가 만나 있는 구조를 면모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누워서 층을 이루고 있는 층상 구조를 이산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점성토는 기본적으로는 면모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어떠한 외력을 받아 교란이 되게 되면 이산 구조가 되어 전단 강도를 상실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강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이 강도 회복 현상을 틱소트로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틱소트로피 현상은 예민비가 클수록 쉽게 발생을 하고 즉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흙들은 지지층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점토의 면모 구조는 확산 이중층의 두께가 얇고 음정기력과 양정기력의 모서리가 서로 결합한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점토의 면모 구조의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 쓴 내용이고요. 점성토의 면모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정기력을 띠고 있는 면과 양정기력을 띠고 있는 모서리가 서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양과 음이 만나기 때문에 서로 결합, 즉 결합력이 우세한, 인력이 우세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외력을 받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있던 것들이 이렇게 누워서 층상 구조가 되게 되고 층상 구조가 되면 면과 면이 만나게 돼요. 면과 면은 음정기력과 음정기력이 만나기 때문에 반발력이 우세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모 구조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앞서 설명드린 인력에 대한
특성이고요. 점토 입자 간의 인력이 우세한 구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OMC 건조측 함수비로 다진 점토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짐 곡선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짐 곡선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짐 곡선입니다. 이 다짐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짐 시험을 통해서 작도한 곡선으로서 이 다짐 곡선을 작도하는 목적은 최대 건조 밀도와 즉 다짐이 가장 잘 된 상태의 건조 밀도죠. 그리고 최대 건조 밀도에 해당하는 최적 함수비인 OMC를 산정을 해서 시공 함수비를 산정하고 다짐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짐 곡선을 보게 되면 건조 밀도가 가장 큰 점을 최대 건조 밀도 감마디 맥스 값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해당되는 함수비를 최적 함수비 즉 OMC라고 하며 여기에 시방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짐 도선을 작도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다짐 도선은 노체의 경우에는 90%를 요구하고 있고요. 노상의 경우는 95% 이상의 다짐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짐도선과 다짐 곡선이 만나는 함수비를 우리는 시공 함수비라고 하고 이때에 OMC의 좌측을 건조측이라고 하는데 이 건조측 함수비로 흙을 다지고 나서 흙의 구조를 보았더니 면모 구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을 습윤측이라고 하게 되고 이 습윤측 함수비로 다짐을 했을 때 흙의 구조가 이상 구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온이 많은 바다에 퇴적된 해성점토에 해당된다 라는 건데요. 이것은 용탈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해성점토는 면모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수화 과정을 거쳐서 염분인 Na+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산 구조가 되게 되고 이산 구조가 되게 되면서 전단 강도를 상실하는 이런 현상을 용탈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면모 구조와 이산 구조의 차이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비교표는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면모 구조와 이산 구조의 차이점에 대한 표를 이해하려면은 다진 점토, 즉 점성토의 다짐 효과를 이해하시면 이 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성토의 다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점성토를 다질 때 어떤 건조측으로 다지느냐 또는 습윤측으로 다지느냐에 따라서 점성토의 강도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다진 점토 효과라고도 하고요. 습윤측 함수비에 의한 다짐 효과라고도 해서 단답형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습윤측 함수비에 의한 다짐 효과가 이 토목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용되는 곳이 필댐을 축조할 때 코어부의 습윤측 다짐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필댐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나 큰 돌 같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축조한 댐으로서 쉘층과 필터층 그리고 코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코어층은 이 필댐의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해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층입니다. 그러면은 습윤측 다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코어층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코어층을 습윤측 다짐을 하는지는 이 아래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습윤측 함수비에 의한 다짐 효과인데요. 이 그래프들은 시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그래프가 얻어졌지 라기보다는 이런 실험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단 강도 같은 경우는 습윤측으로 다짐을 하게 되면 전단 강도가 작아지게 되어 즉 다짐을 실시할 때에 적은 힘으로도 다짐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수개수의 경우에는 습윤측일 때 최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투수개수가 최소이니 차수를 목표로 하는 코어층의 다짐에는 차수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축성은
건조축으로 다질 때보다 수분축으로 다질 때 간극비의 변화가 큰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잔류 변형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잔류 변형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침시 팽창성은 수침, 즉 물을 채우고 나면은 팽창성이 수분축으로 다졌을 때에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때의 건조측은 다짐을 하게 되면 흙의 구조가 면모 구조이고 수분축으로 다지게 되면 이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면모 구조와 이산 구조의 차이점 표에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표를 보게 되면 면모 구조 같은 경우 전단 강도가 크고 이상 구조는 작더라. 그리고 투수성은 면모 구조일 때 크고 이상 구조일 때 작더라. 여기서 좀 더 적어주려고 하면은 이상 구조일 때 투수 개수가 최소이다. 그리고 압축성은 면모 구조일 때 작고 이상 구조일 때 크더라. 또 여기도 이렇게 잔류 변형이 최소이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수침성 팽창성도 면모 구조일 때 크고 이상 구조일 때 작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탈 현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탈 현상은 리칭이라고 하고요. 토목에서 용탈 현상은 두 가지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해성점토에서고요. 두 번째는 그라우팅 시공시인데요. 먼저 해성점토의 용탈 현상은 담수에 의해서 염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가 되어 강도를 상실하는 담수화 과정을 용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라우팅 시공 시에 어떤 지하수의 상승 등에 의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리카 성분이 빠져나가므로 강도를 상실하는 현상을 또 용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탈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해성점토인지 그라우팅 시공인지를 따로 묻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를 특정했을 때는 하나의 특정 정의와 관련 내용으로 답안지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점성토의 면모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점토의 면모 구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점성토의 입자 구조일 뿐 아니라 다짐 곡선과 용탈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고 자요. 안녕.